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한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자, 이제 1분기가 끝났고 네, 2분기가 새로 시작되는 시점이죠. 기분이 어떠신가요? 1분기 잘 하셨죠? 1분기는 만족합니다. 네. 예,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 2분기도 잘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네. 시작부터 조금 엉켰어요? 0.8%나 올랐거든요. 코스피가. 시장이. 네, 오늘 언더퍼폼입니다. 오정원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하루 1일 1비 하지 마시고요. 소식을 듣건데 우리 그 나침반님께서 1분기 시장을 완전히 아웃퍼폼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예. 네. 그랬더라고요. 예, 덕분에 저희 지점 운용 자산이 전국에서 거의 탑을 했습니다. 그렇죠? 뿌듯합니다. 저는 뭐 네. 기여한 게 아주 미미할 텐데 그래도 뿌듯하네요. 일원으로서. 제가 기여를 했잖아요. 그 시장 벤치마크 이기지 못하게 제가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시장은 6.5% 올랐는데 네. 6.5%는 못 올랐어. 그러니까 완전한 아웃퍼폼을 못하게 내가 밑에서 그 이렇게 막 잡아당겼지. 제가 막 끌어당겼어요. 왜냐면 너무 잘나면 욕먹을까봐 제가 밑에서 수익률을 쭉쭉 뺐다는 사실. 우리 나침반을 쭉쭉 갔는데 제가 밑에서 살짝 끌었어요. 살짝 끌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분기가 쉽진 않았던 거야. 왜냐면 벤치마크가 6.5% 올랐는데 네. 우리가 6.5를 못 냈단 말이지. 벤치마크라고 하면은 이제 코스피 수익률. 네, 코스피 수익률이 6.5%가 났는데 6.5 수익을 내긴 냈는데 우리도 막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근데 대략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은 대략 한 5% 내외 정도 수익이 났어요. 많이 난 것도 있고 또 적게 난 것도 있고 섞여 있지만 그런데 수익률 상이야. 그게 되게 웃기잖아요. 5% 언더퍼포먼드 수익률 상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1분기가 수익률 내기가 어려웠고 그냥 작년부터 올해 그 연초에 확 뛰었던 대형주들 그냥 들고 있으셨던 분들과 그걸 고점에 잘 파신 분들은 완전한 아웃퍼폼을 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냥 괜히 이거 좋다고 뛰어드신 분들은 그냥 와장창 다 지금 괴로운 상황이라는 거. 그죠? 잔치집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추상집 됐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1분기밖에 안 지났고 앞으로 기회 많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1분기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12월 말부터 해서 1월 한 첫 주까지는 단기간에 한 일주일 조금 넘게 만에 한 12%가 코스피가 올라버리고요. 그건 기록적인 거예요. 한 달에 12%, 순식간에 12%인데 기록적인 거예요. 2월 달에 또 하락률이 엄청나게 컸고 또 3월 달에 또 세게 반등을 또 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제대로 파도를 못 탔다면 아마 수익률이 좀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휩쓸렸으면 오히려 굉장히 힘들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힘들었던 분도 있을 거고 반대로 또 기회를 잡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팁을 몇 가지 드리면 오늘 새벽에 발표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무지하게 좋았습니다. 네. 무지하게 좋았고 역시나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따라오고 있다라는 점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D램 쪽, 낸드는 그냥 그래요. 근데 D램이 진짜 하이테크거든요. 그 메모리 쪽에서는. D램에서 176단을 하고 있잖아 지금. 네. 깜짝 놀랐어. 176단을 했고 마진율도 좋고 이랬다는 건 뭐냐면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왔다는 점 하나, 마이크론이 잘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미세 공정에 들어가면서 진보가 생각보다 되게 느리다는 점 하나가 동시에 보여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앞서갔던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조금 있네요. 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데 시스템 반도체도 그렇고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면서 한 단계 더 미세 공정으로 들어갈수록 비용 증가 폭이 확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격차가 점점 옛날에 쭉쭉쭉쭉 벌어졌는데 이게 점차 이렇게 좀 좁혀드는 거지. 이 한 단계 내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과정. 그렇죠. 7나노에서 5나노 내리기가 힘들고 5나노에서 4나노 내리기가 너무 힘들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국면으로 접어든 게 아니냐.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포도주도 약간의 맛이 좋은 거를 고르기 위해서 원래 10,000원짜리에서는 다 비등비등한데 네. 갑자기 약간 맛 좋아지려면 50,000원 이상부터는 맛이 약간 좋으려면 막 돈 엄청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 약간의 차이인데. 저는 근데 뭐 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10,000원, 30,000원짜리 맛이나 뭐 200,000원짜리 맛이나 사실 구분 못할 것 같아요. 블라인드 테스트로 하면은 잘 구분 못할 것 같은데
그냥 우리는 5,000원짜리 드십시다. 알겠습니다. 네, 5,000원짜리. 네, 5,000원짜리로. 네. 네, 마이크론 말씀해 주셨듯이 어저께 음. 2분기 실적 전망치도 내놨는데요. 상장이 뭐 호시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예. 시간 외로도 2% 주가 상승을 했고요. 오늘 그 하이닉스 다 뽑았었지. 예, 하이닉스가 사실 최대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6%나 상승을 했고 네. 삼성전자도 한 1.8% 상승을 했습니다. 예, 어저께 마이크론이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것이고 디램 가격이 심각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어저께 또 바이든 대통령의 2.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부양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예, 인프라 투자에는 1조 달러, 그리고 제조업 공급망 확보, 그리고 R&D 투자에 5,800억 달러, 주택 및 상업용 건물에 3,000억 달러, 노인 및 장애인 복지에 4,000억 달러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당 재원 조달은 이제 법인세 인상, 이런 네. 세금 인상을 통해서 조달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 법인세 최고세율은 21에서 28%로 인상하고 네. 국외소득 유효세율을 확대하고 대기업 장부상이익의 최저한세율, 최저세율을 15%로 새로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인상을 통해서 15년 동안 이 2.2조 달러를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2조 달러도 1년 만에 다 쓰지는 않겠죠? 아, 그렇죠. 예, 시간이 예. 걸리겠죠. 네. 네. 임기 내에 못 쓸 수도 있겠죠. 이게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요건 제가 따로 시간을 뽑아서 도기 책방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깊이 있게 네. 몇 년간 가장 줄을 많이 치면서 읽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읽으라는 얘기는 안 해. 조금 어려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인프라 부양책은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소 조금 수월하게 통과가 된 것 같아요. 하원이 거의 밀어붙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법인세 인상 관련 세금 인상 관련된 거는 상원에 이제 반대가 좀 있을 거기 때문에 네. 통과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빅테크들이 이렇게 확 치고 오르는 것들은 일단 나왔는데 통과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통과 안 되면 뭐 상관없다. 뭐 1년만 더 뻗쳐줘도 괜찮다. 뭐 이런 계산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망에 따르면 1년은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말 어쩌면 내년도까지 넘어갈 수 있어 보여요.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이 여기서 그 하고는 싶은데 이제 일단 발표는 했어. 발표는 했지만 우리는 했는데 쟤네들 때문에 못했어. 하면서 뭉개면서 넘어갈 수도 있지. 사실 급하게 금리를 올려갖고 막 시장 다 죽는 거를 민주당도 원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일단 뻥카 날려놓고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쟤네 때문에 못한 거니까 우리 잘못 아니야. 우리한테 뭐라 하지 마. 이렇게. 나 정치인 해도 될 것 그럴 같아? 수도 있겠네요. 나 머리 돌아가는 거 보니까 완전 정치인 해도 될 것 같아. 그죠? 욕심 있으시는 건가요? 전혀 1도 연락 주지 마십시오. 네, 연락 주지 마십시오. 네. 필요 없어. 네, 90살까지 이거 각도기 TV 해야 그럼요. 됩니다. 난 이게 재밌어. 이게. 네, 이거 하셔야죠. 네. 네, 그리고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인프라 부양책 얘기하고 더불어서 네. 전기차 인프라 투자에도 200조 원 정도 투자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데 쓰고요. 2030년까지는 약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전국에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네. 현재 미국에는 충전소가 한 4만 1,0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한 10배 이상으로 늘리는 거죠. 와. 그리고 전기차 생산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자동차 공장들의 생산 장비 마련에도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고요. 와. 이외에 탄소 배출을 줄일 친환경 기술 개발에 350억 달러를 투입하고요. 화석연료를 배출하는 기업의 연방세 감세 정책을 중단하는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SK이노베이션은 뭐 다른 이슈하고 이슈로? 겹쳐가지고 많이 올랐는데 10%나 그래도 올랐고요. 웬일? LG화학은 2%, 네, 삼성 SDI도 1%, 그리고 중소형 종목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참 정말 또 놀라운 거는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완전 다 끝난 것 같은 분위기. 절망과 비탄과 한탄의 소리가 가득한데 거기가 저점이었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024년까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좀 문제가 돼요. 그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계세요. 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에 바로 그 올렸던 이슈를 말씀드리면요. 미국 ITC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예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건은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최종 승리했던 이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다른 특허 소송입니다. 네, ITC는 이제 LG의 SRS 517 이 특허 건에 대해서 유효성은 인정을 했지만 SK가 침해하지는 않았다라고 의견을 냈고요. 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특허에 대한 유효성도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제 남아있는 소송 절차에 따라서 특허 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핵심 특허인 517 이 특허가 유효성을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하는 데도 노력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헤럴드 경제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LG전자가 이거 참 논란이 많았죠. 스마트폰 사업부 매각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예. 결국에는 매각 시도를 중단하고 완전 철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 팔 데가 없네. 진짜 안타깝다 이것은. 네, 매각 시도가 좀 결국 결렬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1월 달에 원래 핸드폰 사업 그 전면 재검토를 밝힌 이후에 거의 2달 그렇죠. 만인데요. 네, 기존에 진행하던 매각 시도는 특허권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완전 철수 공식 발표는 이사회가 열리는 5일 정도로 조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 인력 이게 사실 문제이긴 하죠.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고용 유지를 사실 회사 차원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전 사업부나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전기차 관련 사업부 쪽으로 인력 이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뭐 사실 걸어다니는 핸드폰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연 LG전자의 이 스마트폰 사업부가 한 8천억에서 1조 정도의 영업 네. 손실을 계속 내고 있었는데요. 이 사업부가 철수한다는 소식에 LG전자 주가는 6% 올랐죠? 예, 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사업 철수한다니까 올라. 예상은 했던 그때 이거 얘기 그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 욕 먹긴 했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욕 먹었었어요. 네, 이거 그쵸. 철수되면 주가 오른다라고 당연히 오릅니다라고 했다가 욕 먹었죠. 네. 근데 뭐 사실은 사실인 거지 뭐. 욕 먹은 것도 인정. 근데 욕먹은 것도 욕 먹을 만하지. 욕먹었지만, 네. 욕 먹을 만하지만 이게 그래서 이게 사람 성격이 더러워지는 업인 거예요. 그렇죠. 예. 인간적인 측면을 고려 못하고 주가만 생각하게 되니까. 이거 사실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근데 사실은 그분이 지적하는 것도 상당히 맞는 말이야. 고용 얘기 안 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건 생각 안 하냐? 그렇지. 그것도 맞는 말이지. 그래서 투자 대가들이 인문학을 강조를 하나 봅니다. 근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 철학과 출신만큼 잘하는 사람은 아이 없죠. 또 그러지 역시. 마세요. 띄우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비즈에서 이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백신 여권, 우리도 드디어 나올 것 같습니다. SKT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밝혔고요. 5월부터 사업을 본격화해서 7월에 이 여권을 발급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SKT에서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관련해서 공식 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다. 이런 보도도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것은 맞다고 밝혔고요. SKT 컨소시엄은 이제 DID 연합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SK텔레콤과 라온시큐어, 아이콘루프, 코인플러그 등의 업체들이 참여를 했고요. 네. 경쟁 컨소시엄은 SK의 그래도 계열사가 주도를 합니다. SK CNC가 주도를 하고요. 야놀자와 람다 256 여기가 연합한 람다 256 컨소시엄이 있다고 합니다. 뭐 조선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이 람다를 제치고 SK텔레콤 연합이 가져간 거겠죠. 예.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기술 협상을 거쳐서 최종 계약을 진행을 하는데 검토할 기술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소요가 돼서 최종 사업자 선정은 5월 초가 될 예정입니다. 백신 여권에는 이제 백신 종류, 항체 형성 여부 등의 정보가 담겨서 추후에는 기존 여권을 대체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굉장히 산업 이게 뭐 많이 핸드폰에 일어나는 담는 모양이지?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외국 가서 우리 핸드폰이 보이나? 그게 이제 국제 표준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국내용으로 한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제주도 갈 때 쓰나? 그렇게밖에 못 쓰겠죠? 거제도, 제주도 네, 이런 도에 갈 때? 그렇죠. 울릉도? 네. 가야 되겠네. 울릉도는 네, 어쨌든. 네. 근데 이제 각 나라들은 이제 많이 백신 여권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은 이제 4월부터 IBM하고 개발한 백신 여권 엑셀시어 패스 이거를 상용화한다고 하고요. 유럽은 6월 15일부터 27개 회원국에서 백신 여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뭐 백신 여권 관련주도 많이 올랐고요. SK텔레콤은 한 1% 상승이 그쳤는데 라온시큐어는 한 20% 하긴 작은 회사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그 사업 자기네 그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고 크고 SK텔레콤이야 뭐 그렇죠. 점이지 점. 점이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이게 진짜 기존 여권을 전부 다 대체할 정도까지 나중에 된다면 그러면 훨씬 더 파장이 클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뭐, 그래도 텔레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를 소개해드리면요. SK텔레콤이 계속 나오네 얘. 네. 계속 나옵니다. 네. 지난번에 디즈니를 놓쳤잖아요. 디즈니 그렇죠. 플러스. KT가 갖고 왔죠? KT 갖고 갔죠. 이번에는 애플 TV와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네. 제휴 논의는 이미 상당 부분 진척이 됐다고 하고요.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SK텔레콤은 이제 애플이 만든 콘텐츠를 자사 고객에게 독점 공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신에 OTT 요금제를 이런 걸 출시를 해서 애플 TV의 유료 구독자를 확보해주면서 신규 아이폰 판매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 근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좀 별로잖아요. 저희 집 네. TV는 뭐 KT 아니면 SKT 이렇게 해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SKT를 고르면 애플 TV는 볼 수 있지만 디즈니 플러스는 못 보고 KT를 고르면은 애플 TV를 못 보고 이러면은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사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싶을 텐데 이렇게 나눠서 편을 갈라버리면 좀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유리해지네. 그러면. 넷플릭스는 모두 사용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유리해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근데 또 어쩌면 뭐 전부 다 가능해지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시간이란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시간이란. 네. 근데 한국 입장에서 애플 TV의 컨텐츠가 중요하겠죠. 얼마만큼 매력적인 컨텐츠를 제공할 것이냐. 네. 네, 그렇죠. 뭐 한국이 워낙 컨텐츠가 다양하기 때문에 과연 걔네들이 잘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좀 있습니다. 네. 뭐 벌써 거의 제작에 들어갔기도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올해 콘텐츠에 추가 투자하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한국 콘텐츠도 굉장히 훌륭한데 소위 말하면 미국 드라마 미드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빠지니까 무섭게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안 봐요. 빌리언스 보다가 아이씨 큰일 났다 이거 그만 봐야지 하고 안 봤어. 시간이 돈이잖아 우리는. 그렇죠. 시간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 뺏기면 안 된다. 네. 1.5배속도 없더라고. 그런 거 없죠. TV로 보면 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TSMC가 반도체에 3년간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한 11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28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야, 얘네 진짜 목숨 걸었네, 진짜. 예, 엄청나게 공격적입니다. 네. 예, TSMC 마크 리우 회장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공장 가동률이 100%에 달할 정도로 풀가동 중이지만 아직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 수천 명의 직원을 앞으로도 신규 고용을 하고 새 공장 건설도 추진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한편 오늘 또 화재 소식이 또 있었거든요. 그 연구개발 및 시험 양산 공장에서 이 TSMC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뭐 이것 때문에 자극적인 기사 제목도 많이 뽑더라고요. 반도체 지금 쇼티지 상황인데 어떡하나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3시 넘어서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이제 오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요거는 뭐 그거 조금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 산업과 관련된 국뽕 뉴스들이 조금 있어요. 거기 휘둘리지 마세요. 투자자들은 그런 거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여러 번 냉정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이 잘하기를 기대하고 인텔 걸 받기를 기대했지만 일단 못 받았어. 그리고 역시나 패키징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TSMC가 앞서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네. 사실대로 인정하는 게 투자의 첫 번째 태도예요. 국뽕에 취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들은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어. 네, 그러려니 하고 넘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더더군다나 이제 기사의 양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선별하는 눈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대를 하긴 했지. 우린 투자자가 잘 되기를 바라지. 그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의 파운드리 잘 되기를 정말 바라죠. 시스템 반도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아직 뭐 TSMC가 너무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갔잖아. 네. 그리고 또 시스템 반도체는 사실은 우리가 D램을 너무 잘하고 낸드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딱 정해진 거를 한 번에 쫙 많이 만드는 거는 익숙해되어 있지만 여러 사람들 그냥 잘하는 조그만한 그 낙가만 상들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하나 다 만들어주는 거 너무 힘들 수도 있다고. 그래서 못하는 거야. 체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건데 마치 이걸 다 할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기사를 쓰고 이러면은 헷갈리는데 그런데 그런 건 헷갈리지 마십시오. 네. 삼성전자는 이미 훌륭한 회사야. 그렇죠. 빅테크 5 바로 밑에 있는 회사지.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EV6 어저께 이어서 또 전해드리면 사전 계약 데이터가 결국 나왔습니다. 첫날에 21,000대가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네. 아이오닉 5의 기록이 23,760대였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못 미쳤지만 네. 연간 판매 목표인 13,000대는 넘었습니다. 네. 꽤 흥행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대가 합치면은 거의 막 5만 대가 좀 안 되네요. 네. 근데 뭐 연간으로 따지면 이거 계약 첫날 이튿날이니까 뭐 한 5만 대. 근데 뭐 만들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저것도 걱정하더군요. 이제 어디서 충전해? 아파트 같은 데는? 그렇죠. 아파트 거주자들은 조금 힘들 수 있죠. 그렇죠. 네, 주차장에 뭐 두세 대밖에 없고 이러면은 뭐 이것 때문에 좀 많은 불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우리 집은 괜찮은데. 그렇죠. 네, 220볼트로다가 하면 되는데. 사전 계약 안 하시나요? 저희는 뭐 조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공식 출시는 그래도 한 4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코로나 관련된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면 네. 오늘 신규 확진이 551명이라고 합니다. 줄지가 않습니다. 이틀 네. 연속 500명대고요. 최근 일주일간은 430, 490, 505, 482, 382, 447, 506명. 계속 4,500명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왜 이러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미국은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이 22%예요. 네. 하루에 0.8%씩 올라가. 네. 그러니까 이제 다 해결됐다. 거긴 늘어나도 이제 괜찮아. 이거 맞으면 다 괜찮아. 이런 생각인데 우리는 지금 0.8%예요. 네. 하루에 0.1% 올라가. 근데 이거는 유럽도 우리보다 낫지만 유럽도 굉장히 느리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전부 아도를 쳤잖아. 미국 놈들이. 그러니까 미국은 되게 좋고 근데 우리는 미국이 백신 맞고 풀린다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마음이 풀어진 게 아닌가 싶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 이제 또 날씨도 따뜻해지고, 뭐 이거 약간 뭐 일종의 강력 독감인데, 스페인 독감처럼 독감인데, 날씨도 따뜻해지고 약간 풀어졌는데 이게 저거잖아요. 아침 온도하고 저녁, 낮에 온도하고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아침에도 여전히 오리털 입어야 돼요. 양평은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기 자동차에 낀 그 서리를 제거했어요. 네. 근데 또 오늘은 또 좀 따뜻해졌는데 낮에는 덥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감결로 오히려 좋으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어제 더워서 창문 열었다가 막 삐뽀삐뽀 소리 너무 네, 나가지고 어제 뭐 난리 났었지. 네. 서울 시내가 이렇게 여기 또 경찰서도 있거든요. 경찰서도 있죠. 네, 경찰서에 무서운 동네야, 이 동네가.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근데 또 미세먼지가 오늘 드디어 좋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미세먼지도 좋고 벚꽃도 많이 펴가지고 나들이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코로나 그래도 우리도 조심해야죠. 조만간에 여기 이제 서울 시내 중심에 아주 좋은 곳에 가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조금씩 그때도 삐뽀삐뽀는 하겠네 그러면 계속. 많이 들릴 것 같은데. 네, 삐뽀삐뽀 하지만 어떤 좀 저희가 이제 서울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죠. 네. 네. 구석구석 갈수록 이제 골목에 기가 막힌 장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외곽에 계신 분들은 잘 몰라요. 이거.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IRP 관련된 업데이트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IRP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추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고객분들한테 정기적으로 뭐 수시로 저희가 뭐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요거는 이렇게 바꾸세요라고 이렇게 권고를 드리는데 이번에 변경사항이 생겼죠. 네, 타이거 방송통신 ETF를 편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레터로 조만간에 그리고 카페에도 올려드리고 레터로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기존에 편입돼 있던 ETF 좀 비중을 줄이시나요? 네, 많이 오른 거 30%도 넘게 오른 ETF가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남들은 그거 좋다고 하더라고. 우리 남들은 좋다고 그러면 좀 떠나야지. 네, 그렇죠. 예. 네. 그럼 신규 ETF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레터를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